뉴스 마칩니다. 국회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의 위험자산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례적인 현상을 에브리띵 랠리라고 부릅니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실물 자산 투자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은 프랑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프랑스의 최대 이슈 바로 연금 개혁이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프랑스 노인들은 연금 개혁 반대 집회 등의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노년층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관세 영향으로 사업자들의 비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10월 베이지북에서 조사 대상 기간 물가가 더 상승했다며 높은 수입 비용과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투입 비용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서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인데요. 통상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2주 전에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날 CNBC 방송과의 대담에서 한국과 협상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양국은 7월 말에 상호 관세를 25%에서 15% 낮추고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500억 달러 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만 후속 협의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계속된 전력 인프라 공습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업체인 우크레레르고는 동부 도네츠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비상 전력 차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폭격으로 영향받은 모든 지역에서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겨울철을 앞두고 최근 상대 에너지 인프라 공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 유럽으로 가는 노선 운항에 성공해 소요 시간을 기존 수에즈 운항 항로보다 20일 단축했습니다. 중국 유럽 북극 컨테이너 급행 노선의 첫 번째 화물선인 이스탄불 브릿지호가 영국 동부에 있는 펠릭스 도항에 현지 시각으로 13일 밤에 도착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달 20일 중국 저장성을 출항해서 20일 만에 목적지인 영국 펠릭스 도항에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가속화로 북극 항로가 새로운 무역 항로로 부상 중인 가운데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북극 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라고 부르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와 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 명문 브라운 대학이 입학 정책에서 인종 성별 고려 금지를 담은 연방 정부와 협약을 거부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팩스턴 브라운대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협약의 성격과 여러 조항은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브라운대 운영 자율성을 훼손해서 대학의 사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운대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대학 9곳에 입학 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고려를 금지하고 외국인 학부생 등록률을 15%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한을 받은 9개 대학 중에서 MIT가 지난 11일 처음으로 협약체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범죄타운. 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조직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좀 잔혹한 행태가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국계 범죄 조직 핵심이 사마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세계 어디를 가나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만든 범죄타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UNODC와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내에 온라인 사기 범죄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연계가 돼 있고요. 네. 그 핵심에 사마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마페는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치, 인신매매, 강금, 고문, 사기 등 강력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UNODC 보고서를 보면 마카오 등에서 도박 산업으로 기반을 닦은 중국 범죄 조직이 당국의 단속 강화를 피해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경제특구 등이 이로 인해서 사마페 일파인 14K 그리고 선연 등에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느슨한 당국의 규제 거기에다가 외국 자본 유입 증가 등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카지노, 온라인 사기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계 조직들은 제도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지역의 지배층 비호를 받으면서 불법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UNODC에 따르면 시아누쿠빌뿐만 아니라 태국과 접하고 있는 라오스 북서부 지역의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서도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제특구에 자본을 투자한 중국 기업이 있는데 알고 네. 보니까 이제 범죄 조직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네, 이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캄보디아에서는 2010년대에 카지노, 호텔 리조트 등 막대한 중국 자본이 유입이 됐고 2020년 들어서는 이제 범죄 단지가 급격히 팽창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타운이 조성이 된 건데요. 카지노 이권을 노리고 캄보디아에 진출한 조직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사업이 어려지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온라인 도박 외에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 여러 가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서 사람들 유인하거나 인신매매, 납치 등을 통해서 인력을 모아서 감금한 다음에 강제적으로 범죄에 가담을 시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마페 중에서도 동남아 온라인 범죄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조직이 14K라는 조직인데요. 네.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완코코이라는 사람인데 마카오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사마페 조직 두목 출신이고요. 1998년에 체포가 돼서 14년간 복역했다가 풀려나고 나서는 캄보디아로 무대를 옮겨서 네. 세계 홍문 역사 문화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협회는 암호화폐 개발 출시 부동산 사업을 벌였고요. 최근에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보호하는 전문 경비회사까지 운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회사인데 그렇죠.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이 사마페 조직이 동남아시아에서 당국과 결탁하거나 또는 이 관료들의 부패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왕코코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에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사업에 대해서 세계 법인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서 인신매매, 납치, 온라인 사기 사건이 많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렇게 초국가적인 범죄가 다방면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UNODC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이 이제 남미, 아프리카, 중동, 유럽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에서 보던 일이 맞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네. 있다.
자, 다음 키워드 문을 닫으면 법도 사라진다. 네, 이제 미국의 셧다운 얘기인데요. 셧다운이 네. 사실 문을 닫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이 셧다운을 하면서 미국이 연방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팟캐스트 찰리 커크쇼에 출연해서 네. 셧다운으로 지금까지 해고 통보 받은 연방 공무원이 4천 명인데 이건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10,000명 이상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셧다운 동안에 감원 절차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번 조치는 미국의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전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셧다운이 시작된 이번 달 1일부터 지금까지 8개 기관에서 4,108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이번 판결은 미국의 공무원 연맹이 연맹제 노조 측에서 정부의 해고에 맞서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성사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발송된 해고 통보에 대해서 조치를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법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심리를 열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사이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개입을 요청해서 소송 진행 중에도 해고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일단 해당 명령을 내린 일스턴 판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의회 교착 상태를 이용해서 마치 모든 규칙이 다 멈춰버린 것처럼 악용하고 있고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다면서 이런 대규모 해고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 원래는 통상적으로 무급휴직을 보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급휴직이 아니라 실제로 해고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결국 셧다운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요. 셧다운 기간 동안에 필수 정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자원을 투입할 수 없다라면서 해고 절차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지금 15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젝트부터 먼저 폐쇄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67은 절대 반대? 네. 네. 지금 프랑스에 이어서 벨기에도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네, 있는데요. 네. 프랑스는 이제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거고 네. 벨기에는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도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네. 경찰 추산 8만 명이고요. 노조에서는 14만 명이 현지 시각 14일 날 정부 긴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시위대들이 67이라고 숫자를 쓰고 금지선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67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65세까지 연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총리 사진 밑에 연금 도둑 수배라고 쓰면서 머그샷 포스를 올리면서 총리 잡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대체적으로 좀 평화롭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몇몇 젊은 시위대가 집회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총파업 때문에 벨기에 전역의 교통도 마비가 됐는데요. 네. 최대 공항인 브뤼셀 공항은 보안 요원들의 파업 때문에 모든 출국 항공편이 취소가 됐고 저가 항공사들이 주요 이용하는 샤를루아 공항 역시 인력 부족 때문에 항공편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뤼셀 시내에 있는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 운행도 거의 대부분 중단됐고요.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학교, 공공서비스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네. 벨기에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밀어붙인 이유는 심각한 재정난 때문입니다. 올해 국내 총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예상치가 5.5%인데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데요. 프랑스가 5.8%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GDP 대비 1.5%인 국방비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올려라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죠. 이걸 5%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모자라고 그래서 긴축 재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시민들이 이번에 진짜 움직인 것은 연금 문제라면서 이번 총파업의 가장 큰 동력이 연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런던에서 내 스마트폰 찾기.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영국 런던이 휴대전화 절도의 성지가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영국 경찰 보도에 따르면 작년인데요. 런던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가 8만 대라고 합니다. 너무 많네요. 네, 2023년에도 6만 4천 대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도난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 런던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예. 스마트폰 절도 사건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작년에 도난 사건의 70%가 스마트폰 절도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절도된 사건이 많은가라고 봤더니요. 긴축 정책 때문에 경찰 수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도 사건이니까 그냥 단순 범죄라고 취급하고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중대한 범죄 쪽에 네. 경찰 병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절도 사건은 투입될 경찰 인력이 없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2018년에 등장한 전기 자전거도 절도범들의 도주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빨리 빠르죠. 쉽게 가기 때문에 네. 절도범들이 얼굴 가리고 복면하고 모자 쓰고 전기 자전거 이용해서 길 가던 사람들의 손에서 휴대전화 빠르게 낚아채서 도망을 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스마트폰 절도가 단순 절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한 여성이 내 스마트폰 찾기 기능 사용해서 자신이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쪽을 했는데요. 네네네. 이걸 가봤더니 히스로 공항 인근 창고에서 이 여성의 전화기와 함께 무려 1000여 대 스마트폰이 무더기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폰들을 봤더니 홍콩행 상자 안에 배터리로 표시가 돼서 숨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어떤 조직적인 절도범들이 이걸 그렇죠. 훔쳐가지고 해외로 빼돌리는구나 알게 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훔친 휴대전화가 무려 4만 대가량이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남성 2명 신원을 파악해서 지금 체포를 했는데 네. 훔친 스마트폰 일부가 물론 영국 내에서도 판매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거의 대부분이 중국 RG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가게 되면요. 최신 기종은 5,000달러, 무려 700만 원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전문가들 얘기는 중국의 많은 통신사들이 도난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제 블랙리스트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훔친 전화를 가지고 또 개통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돈벌이를 한다는 겁니다. 또 허점을 이용해서. 네. 근데 와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숫자가.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150만 년 전의 기억이 네, 날까요? 이게 이제 150만 전에 살았던 인류와 네. 고릴라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200만 년 전에서 150만 전,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150만 년 전에 호미닌인데요. 이게 이제 네. 이름이 파란트로푸스 보이세라고 합니다. 네. 현대 인류 특징과 가장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호미닌인데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쓰게 되는데 도구를 쓰기 전에는 고릴라처럼 굉장히 악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올라가거나 어디 타고 갈 때 고릴라처럼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뉴욕주에 있는 스토니브룩 대학의 캐리 몽골 연구팀이 케냐에 있는 투스카나 호수에서 이 사람 손뼈를 발견했고 이게 알고 봤더니 150만 년 전에 호미닌이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인류가 여러 형태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추정이 됐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제한이 됐었는데 파란토로푸스가 도구를 제작을 사용했는지 손뼈가 이제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견되면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당시에 물론 도구도 만들었었는데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유인원처럼 같은 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엄지와 검지를 맞붙여서 물건을 잡는 것은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정교한 동작은 좀 힘들었다고요. 네. 대신에 힘을 좀 쓸 수 있는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강한 힘을. 고릴라처럼 움켜잡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손마디가 굉장히 두껍고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기 힘을 가지고 식물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음식을 가공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면서 네. 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키워드 또 알아볼까요? 네. 서랍 속의 보물. 오늘 당장 네. 책상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0년 또는 40년 전에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억대 가격에 다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뉴욕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 지하실이나 서랍 장소에 방치된 책, 게임기 이런 게 최근에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세대 애플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에 출시된 1세대 아이폰이 네. 당시 새 제품 가격이 $499, 6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많이 안 비쌌네. 네, 근데 뜯지 않은 밀봉된 완전 새 제품. 이게 최근에 경매에서 $20,000. 환율 고려하면은 2,8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는 이게- 사람이 있군요. 그래서 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또 올라가니까 그렇죠. 2030년 되면은 거의 한 $50,000, 그러니까 7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3년 경매에서 네. 1세대 HEB 그러니까 아이폰 가격이 8,900만 원에 낙찰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다양하긴 하면 어쨌든 그러네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스타워즈 피규어 그리고 네. 포켓몬 카드 이런 것들도 요즘 아이들 정말 많이 네, 모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1980년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장난감이 밀봉 상태가 뜯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뜯지 않아야 돼요. 제일 네.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뜯으면 안 네, 되고. 맞습니다. 네. 밀봉 상태일 때 개당 최대 $20,000 역시 2,80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희귀 포켓몬 카드 역시 $55만 우리 돈으로 8억 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즘에 다 오른다고 말씀하셨죠.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 다 오르는데 아마 이것도 정말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이제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 버리지 마시고 네. 찾아보십시오. 뭔가 뜯지 않은 오래된 새 제품이 있다면은 온라인 경매로 그리고 한번 지금부터는 이제 2개 사야 되겠어요. 좋은 하나는 생각입니다. 밀봉 상태로 가지고 있다 나중에 또 이게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면 될 거.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투자의 시대입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웨싱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룬5의 노래 페이폰 함께 듣겠습니다. I'm at a payphone trying to call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Yeah, I know it's hard to remember the people we used to be. It's even harder to picture that you're not here next to me. You say it's too late to make it, but is it too late to try? And in our time that you wasted, all of our bridges burned down. I've wasted my nights, you turned out the lights. Now I'm paralyzed, still stuck in that time when we called it love. But even the sun sets in paradise. I'm at a payphone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If happy ever afters did exist, I would still be holding you like this. All those fairy tales are full of it. One more stupid love song, I'll be sick. Oh, you turn your back on tomorrow, 'cause you forgot yesterday. I gave you my love to borrow, but you just gave it away. You can't expect me to be fine, I don't expect you to care. I know I said it before, but all of our bridges burned down. I've wasted my nights, you turned out the lights. Now I'm paralyzed, still stuck in that time when we called it love. But even the sun sets in paradise.
out spending all this money while you sitting around wondering why it wasn't you who came up from nothing. Made it from the bottom, now when you see me, I'm stunting. And all of my cars are with a push of a button. Telling me I changed since I blew up or whatever you call it. Switch the number to my phone so you never could call it. Don't need my name on my shirt, you could tell it I'm ballin'. Swish, what a shame, could've got picked. Had a really good game, but you missed your las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도 한미 양국이 빠른 속도로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캄보디아에 도착한 정보 합동 대응팀이 오늘 고위급 협의를 통해 검거된 우리 국민 송환과 수사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보코산 등 캄보디아 범죄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여야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오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프랑스 뉴스에서 연금 얘기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또다시 연금 개혁 미루겠다고 했죠? 네. 지난 9월 초 새로 임명된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총리가 한 달 만에 사임했다가 10월 초 다시 재임명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가 물러나기 전 밝힌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죠. 연금 개혁은 지금이 아니다. 최소한 2028년 1월까지는 정년을 더 올리지 않겠다. 사실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 전체가 느끼는 피로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마크롱 2기 정부가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강행하면서 전국적인 파업과 거리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네.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르코르니 총리가 더 이상은 무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정치적 진화라기보단 사회적 휴식을 택한 결정으로 읽힙니다. 네, 그럼 실제로 프랑스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노년층의 모습 어떨지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연금으로 유유자적하게 사는 프랑스 노인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의 평균 노령연금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약 1,450유로로 우리 돈으로 약 21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파리나 리옹 같은 대도시에서는 월세가 1,000유로를 넘는 경우가 흔하죠. 그렇죠. 결국 연금의 대부분이 집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65세 이상 인구의 약 4분의 1은 여전히 일을 하거나 지역 봉사를 병행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 연금이 30%가량 적어서 생활을 위해 파트타임 일이나 손주 돌보기로 보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도 그들은 내가 아직 사회 속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요. 한 프랑스 할머니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의 존엄이자
가족과 사회의 연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있으셔도 계속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텐데, 자,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연금 세대가 일도 안 하면서 재정만 축낸다 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불만이 일시적으로는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오히려 프랑스의 노년층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거나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조부모 세대가 많고 지역 협동조합, 시니어 자원봉사단, 시청문화위원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참여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네. 7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이 80% 이상인데요. 그렇군요. 정치가 바뀌어야 노후가 바뀐다는 확신이 강한 세대죠. 그래서 프랑스 사회에서는 노년층을 조용한 힘, 르포부와 트랑킬이라고 부릅니다. 거리에서 피켓을 들지는 않지만 투표함 앞에서는 누구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군요. 한국과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프랑스 노년층의 생활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노년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대학 강좌를 듣거나 합창, 연극, 미술 등 새로운 배움을 시작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센터나 도서관 프로그램이 대부분 무료이고 철도공사는 60세 이상에게 최대 50% 할인 카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첫 유럽 여행은 일종의 인생 의식처럼 여겨집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다보다 자유롭다는 표현을 더 자주 쓰는 것이 인상적이고요. 그만큼 노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합의가 뿌리 깊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프랑스 노년층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인 이슈가 또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디지털 격차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공공 서비스, 은행, 의료 예약이 모두 온라인화되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국가로부터 배제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올해부터 각 시청과 도서관에 디지털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무료로 전자서류 작성이나 온라인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행정 보조를 넘어서 노년층이 여전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남게하는 디지털 복지의 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노인들은 오늘도 배우고 적응하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파리에서 지휘하는 합창단에 80대 분이 두 분 계신데요. 네. 저희가 10월 초에 런던으로 공연을 다녀왔는데 거긴 또 82, 3세 분들이 한국 무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처럼 80대도 열심히 배우고 무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네. 고령화 시대의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2의 시작이라는 점 우리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2의 시작이다. 자, 프랑스 연금 논쟁이 이야기 듣고 보니까 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 노년의 삶을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은 생존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존엄의 상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이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간다는 건 사회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들이 던지는 이 조용한 말이 어쩌면 프랑스 연금 개혁 논쟁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른다는 의미의 Everything Rally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일본 등 세계 증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오름세였고요. 올해 들어서는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상승했죠.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등 이 가상자산 가격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도 이 현상 계속될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경제 칼럼니스트로 이제 또 변신을 하셨는데 원래 계속 해오시던 일이시고요. 예.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주식이나 가상 자산보다 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작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해 제가 지난주에 다른 데서 방송할 때 52% 올해 올랐었는데 네. 어제까지 57%가 됐으니까 지금 더 금이 올랐어요. 얼마나 지금 오. 많이 올랐어요. 금값이. 그러니까요. 이런 건 한 30여 년 동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뭐 큰 전쟁 터지고 이러면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라 해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미 국채하고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런 미국 경제 올해도 2% 안정적으로 미 증시 뭐 순탄하게 계속 오르고 있고 글로벌 정세라면 올해 이제 팔레스타인 쪽이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가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휴전에 합의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금값이 급등하고 있고 뒤늦게 이제 우리도 뒤늦게 이번에 중요한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골드뱅킹 금 예. 현물 사려면 부가세 10% 내야 되죠 은행에서 네, 네, 이렇게 네. 우리 영화에서 보는 골드바 사려면 그래서 수수료 없는 이 골드뱅킹 이런 것들 뭐 통장마다 1조 2조씩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군요. 이쪽에 네. 투자를 해보자. 네. 지금 한돈의 금값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이거 지금 75만 돌반지 원 지금 사는 게 못 75만 원이니까 80만 원? 돌반지로 이제 금을 돌반지 주는 이제 건 안 되는. 돌반지 주는 사람은 정말 가까운데 정말 어려울 소중한 것 사람. 같은데요, 좀. 아, 그렇군요. 게다가 가상자산도 지금 엄청. 비트코인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1억 떨어졌어요. 6천 얼마인가 그래. 제가 코인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많이 올랐어요. 올해만 30% 올라서 제가 지난해 10월쯤 비트코인이 얼마였나 봤더니 네. 8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1억 6천 얼마니까. 그러면 거의 2배, 그러니까 100%예요. 100% 오른 100%가 거죠. 오른 거예요. 우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이제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아이디를 갖고 있는 네, 네, 가입한 국민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비트코인이 제일 핵심이니까 비트코인을 1,000만 원 이상 갖고 있는 국민이 10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재산 보따리에 분명하게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09조 이 정도면 100조 원 정도가 이 정도 코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코스피가 2,800조인가 그렇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뭐 거기에 비하면 작지만 어쨌든 100조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럼요. 저희가 정말 진짜 십수년 동안 이게 정말 실체를 가진 자산이냐 비판적으로 말이 봤지만 많죠. 예, 그렇지만 투자 안 한 사람만 후회하게 됐고 이제는 뭐 지구인들이 모두 이걸 사고 있으니 이 자산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식 뭐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도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근본적인 해야 되죠? 이유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건 미국의 주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서학김이라 그래서 미국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S&P 500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인데 500개 종목. 그게 네. 지금 6천 거의 7천 가까이 6,700, 800 될 거예요. 그게 10년 전에 2,000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10년, 예. 20년 후에 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전 세계인이 미쳤었지 이럴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근데 왜 올랐을까? 네. 기본적으로는 뭐 전문가들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는 돈이 많이 풀려서. 근데 이제 수치로 설명을 드리자면 달러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냐면 네. 예를 들어 달러를 뭐 미국 정부도 발행을 하고 그건 이제 재정으로 풀어 쓰는 거고 국채로 돈 빌려가지고 네. 그것보다는 이제 통화로 연준이 풀어내는 건 간단해요. 양적 완화 이게 뭐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채권을 사들여서 연준 그 페드라는 곳에 고가 안에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시중에 채권 샀으니까 미국 정부나 시중 은행으로부터 채권 샀으니까 그 돈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의 곳간에 쌓여 있는 채권 양을 보면 토탈 에셋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산을 보면 시중에 돈 얼마 풀었는지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이게 코로나 때 7조 달러까지 풀었다가 위기가 끝났으니까 걷어들이잖아요. 그걸 그렇죠. QT라고 그러는데 네. 양적 긴축 뭐 우리말로 그런 걷어들일 때 얼마 걷어들이고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5조 달러 남아있어요. 뭐 7,000조 원 정도가 남아갖고 굴러다니는 전 세계. 달러는 전 세계 유통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는 이제 그렇고 네.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 이제 시중 유동성이 M2라 그래요. 그중에 네. 뭐 이제 은행의 요구 불예금 포함. M2. 우리가 그냥 흔하게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나 네, 네. 할 때 그냥 M2라고 하지만 M2.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네.
M2가 10년 전에 우리 2,000조 원 정도 풀려 있었어요. 2,000조 원. 지금 올해 기준으로 늘었겠죠? 4,200조 원이에요. 여기도 또 10년 만에 한 2배. 네. 그러니까 우리 신 아나운서가 네. 내가 10년 전에 열심히 저쪽에 1억 갖고 있고 지금 2억 됐어. 좋겠네요. 그러면 너무 네. 좋겠다. 그런데 그 구매력은 사실 10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경제가 올랐으니까. 성장하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네, 이제 그거 네, 빼고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또 시중은행이 신용을 창출하는 이 부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예를 들어 아까 코인 이야기 했잖아요. 네. 내 코인이 10년 놔뒀더니 진짜 1억이 됐어. 옛날에 500만 원 주고 산 게. 나 이거 이제 팔아가지고 네. 나 이제 누나랑 같이 미용실 할 거야. 그럼 이게 이 돈이 시중으로 풀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돈을 직접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창출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나 집값이 올랐는데 나 이거 한 3억 담보 잡혀서 미용실 차릴 거야. 네. 그럼 그 3억이 은행으로부터 신용이 창출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화폐 유통량이 3억 원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폐 유통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요. 너무 많아졌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풀렸다. 많이 풀렸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내 돈은 줄어들고 있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 범인은 누군가? 중앙은행이 범인이다.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외가 이게. 없고. 예,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면 네. 결국 현금 갖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은 손해 보는 거.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신성원 아나운서처럼 월급쟁이, 그렇죠. 급여 생활자가 있고 진짜 손해 많이 보는 분들이 연금 받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내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데 이거 10년 지나면 이거 50만 원 가치로 쪼그라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있는 돈이 마치 물속에서 모래지고 있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네. 그 돈이 쌓여 있잖아요. 이 부분 이야기를 드릴 건데 네. 그 돈이 알아서 또 일을 하잖아요. 돈을 돈을 굴리잖아요. 굴린다. 뭐 이런 얘기 요즘에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해서 저축하잖아요. 전통적으로는 네. 그렇게 배워 와서 그럼요. 손해 보는 것보다 그게- 나는 손해를 절대 안 보겠다. 그게 세상의 원칙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죠. 일해서 저축하는 거. 네, 우리가 네, 어렸을 네. 때 사회 시간에 경제학을 전공 안 했어도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자금 잉여 가게는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하면 네. 자금 부족 주체인 기업이 대출해서 네. 투자를 하면 그렇죠.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라 그러는데 그럼 네.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 받아서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그렇군요. 물론 이게 이제 기본이지만 네,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기초 자본이 없다. 우리가 전쟁 끝나고 무슨 정말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본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예? 태생적인 자본이 없는 나라예요. 기적적으로 정말 유례 없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쌓여요. 돈이 쌓여요. 우리 네, 이제 세계 네. 10번째, 12번째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단한 거죠. 10억 원 이상 예금이 우리 국민이 1,000조 원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돈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이 계속, 일한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빼내서 코인도 투자하고 예금 이자도 불어나고 네. 이자는 그냥 한 2%밖에 안 불어나지만 지금 그렇죠. 거기에 뭐 우리 국민 전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식 계좌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예금과 자산 그 합치면 3,000조 원이 넘어요. 그 돈들이 계속 열심히 일해서 네. 돈이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토마 피케티 들어보셨잖아요. 네. 21세기 자본론. 그 사람이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해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전 세계에서 돈이 가만 앉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더라. 그러니 돈 갖고 돈 놓아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 더 과세하자. 이게 이제 이른바 피케티 이론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복잡하게 설명드릴 것도 없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씀씀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물가는 이렇게 오르고 남는 건 없고 왜 돈이 없지? 나는 돈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돈이 없지? 내 돈의 다들 가치가 이렇게 내 말씀하시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저쪽에서는 돈이 스스로 노동하는 돈이 네. 스스로 돈을 버는 가치가 너무너무 커져 있고 그 대표적인 시장이 미국의 증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지금 적금 예금을 할 게 아니라 네.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좀 겁이 났지만 네. 지금은 투자를 하는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투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투자라고 하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이제 시장 경제에서 네. 파이낸스라고 하면 돈을 대출 받아서 그건 이제 내 신용, 내 크레딧으로 돈을 빌려서 네.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저축하는 게 누군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축의 시대는 끝났고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아, 누가 다른 저축을 게 해줘야 아닌 누가 거예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제 신성원 아나운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되나요? 코인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뭐 투자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거죠. 그거는 네. 그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예. 제가 다른 데서 방송할 때 수많은 뭐 예를 들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 이런 분들은 이제 제일 그 시장을 잘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수익률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네, 그건 그렇군요. 아니고 다만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금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돈이 넘치기 때문에 네. 거기에 휩쓸리면 그냥 유동성에 빠져서 내 돈은 그냥 잠겨버리고 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나눠서 투자를 해야 하는 안정적인 게 네, 일부는 네. 또 젊은 분이라면 조금 공격적인데 일부는 한 10% 20% 네. 그게 이제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당 상품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우리 국민들 이야기예요. 웬만한 지금 배당 ETF는 뭐 보따리 하나가 1조 2조씩 돼요. 그렇군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가 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ETF라는 투자 자산이 우량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이 남으니까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그 유동성이 그 ETF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아,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디에 돈을 넣을 것이냐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다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공부도 좀 하셔야 네, 되고 그러니까 하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네. 투자하실 때도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네. 시장에서 특히 유튜브에 뭐 전문가랍시고 막 이거 해라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투자한 거 계좌 들어보면 막 엉터리예요. 투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네. 좀 이 시장 상황도 좀 파악하고 네. 국제 뉴스도 좀 많이 들으시고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시간이 저희가 56분까지 예, 저희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예, 꼭 어느 하시고 예를 싶은 들어 말씀이. 어느 종목을 네. 사야 합니까라고 한다면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이 주가가 오를 기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느 연예인들 수만 명 연예인 지원하는 친구지 어느 가수 유명한 탤런트가 배우가 가수가 될까를 누가 이효리가 될까 누가 유재석이 될까를 추려내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가 엔비디아가 그거 될지 누가 모르죠. 하이닉스가 될지 우리가 네. 10년 전에 어떻게 압니까?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 큰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YG라든지 기업들은 수천 명의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스타를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그 기업에 투자한다면 거기 그 수천 명의 유망주들에게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ETF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에너지 ETF를 사겠다. 네. 그럼 에너지의 유망주들을 나보다 훨씬 그 업종을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계속 솎아내면서 꾸러미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꾸러미를 사면 되죠. 내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이. 아. 그런데 그 꾸러미조차도 네.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넉넉하지 네. 않은 분들은 한두 개밖에 못 사니까 약간 네. 더 위험해지죠. 네, 심지어 빚을 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 20조 원 가량을 신용 투자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돈을 잃기 아주 쉬운 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전해드렸던 이 시간에 네. 전해드린 내용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네. 뭐 관세 전쟁, 패권 경쟁 네. 이런 이야기인데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급락하고 미국 자본 시장도 흔들렸었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네. 불확실성이 좀 있다 미국 중국 사이에. 그러니까 또 금값이 또 오르고. 그냥 돈이 넘쳐서 뭔가 사야 하는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우리가 지금 오늘 다 에브리싱 랠리라 그래서 다 오르는 것만 봤잖아요. 네네. 하나 떨어지는 게 있어요. 달러 값이 떨어져요. 달러 값이 어디 떨어지느냐는 달러와 비견되는 달러 인덱스라 그래서 6개 화폐, 뭐 네. 유로와 엔화, 뭐 캐나다 달러, 뭐 스위스 프랑 이런 데 비교해서 네네네. 1년 전에 올 초에 달러가 그게 109가 됐었는데 지금 98이에요. 그러니까 10%가 달러가 떨어졌다는 말은 네. 달러 표시 자산이 떨어졌다는 말이고 이 말은
달러, 다시 말해 미국 경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옛날만큼 믿지 신뢰하지 못해요. 않는다. 음. 미국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게 국채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10원, 100원 빌려줬다면 지금 90원만 빌려주고 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더 빌려야 되니까 미국은 적자 국가라 채권 금리를 이자 더 줄게. 그래서 미국 국채는 우리 국채보다도 훨씬 높아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에요. 미국이라는 투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은 네, 버틸만 네. 하지만 네. 이게 더 떨어지면 네. 달러의 패권이 저물면 미국의 패권 모든 제국은 화폐 가치와 함께 저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달러 값만 떨어지고 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일시적으로 올해만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건지. 트럼프라는 아주 스트롱맨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100년 전에 파운드화가 영국의 파운드화 기축통화였잖아요. 네, 네. 그때 파운드화 1파운드에 달러는 한 4달러 했었어요. 지금 1파운드에 1.2달러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국은 화폐 가치와 함께 네. 저무는 거예요. 영국 지금 얼마나 경제 안 좋아요. 맞아요. 네. 네, 유럽이 그러니까, 다 좋지 않죠. 이런 부분 봐야 돼요. 미국이 이게 그렇다고 미국이 저물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예단이고요. 네. 에브리띵 랠리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 네. 올랐는데 지금 이제 뭘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걸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같은 경제 평론하는 사람들은 예, 예. 근데 이제 뭐 투자를 부추기는 것보다 늘 조심하라 이런 생각이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또 이 시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아. 우리가 지금 모든 자산이 오르니까 뭐든 사야 돼 이럴 때 좀 또 조심해야 가만히 하는 것도 있을까요? 있거든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듣는 청취자분들은 좀 답답한데. 그럼 저 친구는 사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100년 동안 세계 자본시장이 한 번씩 29년 대공황이라든지 80년도에 이렇게 자본시장 크게 추락했어. 어마어마하게 추락했을 때 보면 네. 그 앞에 꼭 우리가 이렇게 들떠 있었어요. 아, 네, 그런 것도 한번 네, 염두에 네.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거. 네, 경제 관련해서. 운도 많이 따라요. 운도 있군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술로 능력으로 해지하려면 가급적 분산 투자하시고 조금씩 투자하시고 오래 가져가셔야 너무 부처님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정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